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어제는 식목일이었습니다. 모두 나무 한 그루씩 심으셨나요? 저는 안 심었는데 나무를 직접 심는 것은 좀 쉽지 않지만 작은 습관만으로 나무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에서만 1년간 사용되는 종이컵의 수는 약 116억 개. 이야, 많죠. 전 세계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로 인해서 1년간 나무 4,800만 그루가 베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1년 사용하면 나무 4,800만 그루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이외에도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1년에 나무 22그루를 살릴 수 있고요. A4 용지 4박스를 아끼면 30년생 나무 한 그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부 어렵지 않은 것이죠? 꼭 식목일에만 나무를 심고 환경보호할 필요 있나요? 오늘부터는 생활 속에서 나무를 살리는 행동을 해보세요. 4월 6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는 시각장애인계와 장애계의 뉴스를 정리해 전해드리는 장애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TV 보도국 박정인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식목일인데 뭐 재밌게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어제 또 부활절이어가지고. 아, 맞아요. 자, 장애계 주요 뉴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주요 뉴스로 먼저 교육부가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점자 정보 단말기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11월 12일에 실시되는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평가원은 이번 수능시험부터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수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가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기초수급자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찰청이 장애계의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등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경찰청이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이 생활 도로구역을 지정하고 녹색 신호 시간 매뉴얼 규정 준수 상태에 대해 기존 장애인 보호구역의 점검과 개선, 신규 장애인 보호구역의 규정 준수를 약속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솔루션 측은 어떤 답변을 내놨나요? 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이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와 녹색 신호 시간 점검을 약속한 경찰청 교통운영과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 보행 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보장구 본인 부담금을 인하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밝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건데요. 네. 예,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보장구 본인 부담률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현재는 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이 20%이지만 앞으로는 10%로 인하되고 차상위 2종에 속하는 대상자도 본인 부담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예,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적용되던 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가 70세까지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연령대가 낮아진 건데요. 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네요.
네, 이달 1일부터죠. 이미 시행됐습니다. 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이 TV 수신료나 전기요금 등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해야 했고요. 네. 직접 해당 기관의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는데요. 이로 인해 그동안 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우리 그 수급자들은 굉장히 이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이곳저곳 방문을 해야 했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많았는데 정말 간소화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 의무자 동의 없는 정신질환자 입원은 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인권위의 판단 기준은 뭔가요? 인권위는 우선 정신질환자를 적법한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 씨는 작년 9월 보호 의무자가 아닌 형의 동의로 이 병원에 부당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11월에 인권위 이 사안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했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해당 병원은 이 씨의 형에게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 의무자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이 씨를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인권위는 어떤 조치를 내렸나요? 일단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어긋난 것이라면서요. 네, 해당 병원 병원장에게 보호 의무자 동의 등 입원 절차 준수와 소속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해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자, 부산점자도서관이 전국 규모의 시각장애인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점자 도서관이 제73회 전국 시각장애인 독후감 현상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접수는 오는 6월 25일까지 전자우편이나 음성 웹,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요. 대상 도서는 자유이고 또 분량은 A4 용지 3매, 점자용 점자지 4매, 200자원고지 15매입니다. 네. 끝으로 장애단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계 4대 극한 마라톤 대회를 완주한 바 있는 시각장애 1급 송경태 한국산악회 지부장이 지난 3일 7대륙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등정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송 지부장은 환송을 받고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이 대원들과 안전하고 무사하게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오는 11일 중증 뇌변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스포트 무료 시술 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디스포트 시술은 뇌변변 장애인의 경직과 이상 운동으로 인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 방법인데요. 시술 대상은 희망자 중 치료가 시급한 100여 명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국의 뇌변변 장애인들에게 무료 시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서울 뇌성마비복지회관, 부산대학교병원,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그리고 광주 기독병원, 대전 성모병원, 그리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끝으로 제주대학교 병원 등 7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각장애계와 그리고 장애계의 뉴스와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청취자는 언제든지 함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계의 뉴스 브리핑 박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밖에 나가 계신 것 같아요. 예, 밖에 나와서 지금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네. 중요한 장소에 계시느라고 밖에 오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요. 날씨가 조금 서늘하기도 하고 이제 봄 기운이 좀 사뭇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난 주말에 제가 그 남산을 갔었는데, 네. 꽃이 굉장히 많이 펴서 상승객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예, 근데 또
오늘 아침 뭐 어제 저녁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 일교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기 조심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교차가 좀 심해서 네. 감기에 걸리시진 않을까 이런 뭐 우려도 네네. 많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은 이렇게 수가 좀 적긴 하지만 누구보다 네네. 보조기기에 도움이 좀 절실한 계층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어떤 보조기가 개발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보조기기인 컴파일럿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시청각장애인이 겪는 가장 좀 어려운 문제 무엇이실까요? 예,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국내에 시청각 장애인들 자조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시청각 장애인들은 시각의 장애뿐만 아니라 청각에 또 그 장애가 있어서 네, 이중고를 이제 겪으실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의외로 정보통신기기를 잘 사용하셔서 또 불편한 중에도 뭐 학교를 다니신다든가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잘 쓰고 계십니다. 또 전통적인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은 이제 손가락으로 하는 손가락 점자 또는 뭐 점화라고 하는 그런 의사소통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네, 통역하는 사람이 시청각 장애인의 왼손과 오른손 손가락들의 손가락을 얹고 이렇게 점자로 내용을 전달을 하면 그렇게 통역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물론 거꾸로 시청각 장애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도 통역자의 손가락에다가 점자로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네, 주변에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달팽이의 별이라는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감명을 주기도 하셨었는데요. 네, 그런 의사소통 방식이 이제 정보통신 기기와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과 좀 더 쉽게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시청각장애인 대회가 또 얼마 전에 있었는데 거기 가본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렇죠. 하나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 2시간 동안 네네. 통역기를 설치해야 되고 나머지 강의는 한 1시간밖에 못 하는데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라고 그렇습니다. 또 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네. 물론 시청각장애인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굉장히 느려요. 느릴 수밖에 네네. 없고 느리지만 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 소통 그렇습니다. 창구가 될 수 있는 IT 기기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네네. 자, 시청각장애인은 어떤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일단은 점화를 사용할 수 있는 상대방과는 이제 손가락 점자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지만 일반인들은 점자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는 손가락을 맞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점화로 소통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점자 정보 단말기와 노트북을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점자 정보 단말기와 노트북을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고 스크린 리더를 작동한 상태에서 문서 편집기를 하나 연 다음에 상대편은 자판으로 그다음에 자판으로 입력한 내용은 당연히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디스플레이 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내용을 이제 보시고 점자 키보드로 본인의 의사를 입력해서 상대편에 전달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참 생각한 대로 바로 말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 청각장애인 분들과 소통할 때는 좀 생각을 하고 키보드를 쳐서
그렇죠. 점자를 읽을 때가 좀 기다리고 그런 맞습니다. 시간 좀 필요하겠네요. 네. 또 긴 메시지보다는 짤막짤막하게, 왜냐하면 점자 디스플레이가 32칸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표현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도 상당히 제한적이죠. 물론 이제 스크롤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되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대화의 맥락이 끊어지다 보니까 우리 채팅하듯이 네. 간결하게 이렇게 짤막짤막한 메시지 중심으로 의사 전달을 하는 뭐 이런 방식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할 때 질문을 되게 길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시청각 장애인 분들한테 좀 결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네. 들게 되는데 어쨌든 질문을 뭐 중간중간 잘라서 네. 네. 뭐 웃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뭐 시청각 장애인을 뭐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네네. 자, 어쨌든 그래서 저도 아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빨리 치면 또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점자 디스플레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천천히 좀 쳐요.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자, 시청각 장애인용 보조기기는 어떤 것들이 좀 전용으로 개발된 게 있나요? 지금 해외 사례인데요. 네. 휴먼웨어라는 곳에서 데프 블라인드 커뮤니케이터라는 제품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휴먼웨어는 국내에서도 이제 브레일노트 제조사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네. 브레일노트와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이제 주는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제 노트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하고 점자 정보 단말기랑 블루투스로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디스플레이하고 브레일노트를 블루투스로 연결한 다음에 상대편은 화상 키보드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시청각 장애인은 브레일노트에 있는 점자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이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청각 장애인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네네. 관련된 제품도 이렇게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운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숫자가 적어서 관련 제품이 많이 없다는 거. 물론 시장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네, 시청각 맞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죠.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사실 우리도 소수 아니겠습니까? 시각 장애인 자체도 소수기 항상 때문에. 제조사들에서 접근성 얘기하면 시장이 너무 적고 사용자가 너무 적어서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청각 장애인이 더 수가 적어서 필요한 보조기기가 개발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시장 논리는 이해하지만 그렇죠. 어떤 해결책을 이제 찾고 함께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간절히 좀 바라고 있는데 시장 논리라는 건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네네. 자, 우리나라에서 좀 요새 많이 통용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맞춤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청각 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T 기기가 없을까? 시청각 장애인들은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필요로 하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의견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점화라든가 점화도 그렇고, 점화는 뭐 절대적으로 상대편하고 1대1로밖에 대화를 나눌 수가 없고 시청각 장애인끼리도 1대1로밖에 대화를 나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의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시청각 장애인 참여자 수만큼 통역사가 섭외되지 않으면 점화로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노트북과 점자 정보 단말기를 연결하는 방식도 노트북의 한 대에 점자 정보 단말기를 한 대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회의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자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섭외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또 디바이스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점자 정보 단말기와 노트북 합치면 무게가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부피도 굉장히 크고요.
특히 식사를 한다든가 이동 중에는 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이동할 수가 없고 노트북을 무릎에 펼쳐놓고 타이핑을 하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식사 뭐 하실 거예요? 오늘은 뭐가 나왔네요. 이렇게 타이프를 할 수 그렇죠. 없겠죠. 네. 그런 메시지를 시청각 장애인에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양손을 사용해야 되고 네네. 부피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은 좀 이렇게 가벼운 의사소통 보조기기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대 다, 그러니까 여러 명, 한 사람의 시청각 장애인과 여러 사람의 그 시청각 장애인 아닌 사람들 간의 소통. 거꾸로 그 시청각 장애인 여러 명과 문자 통역을 해주시는 한 분과 네. 이렇게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기가 개발되면 시청각 장애인 분들도 좀 더 사회 참여라든가 여러 교육의 기회라든가 또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좋은 채널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그런 제품이 좀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좀 계신데 네네. 그분들이 직접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문자 통역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서버로 접속을 해가지고 지정된 네네. 채팅방에서 그 네네. 한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문자 통역을 해주는 네네. 그런 방식이 채택이 되는데 네네. 시청각장애인들에게도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디바이스에 와이파이나 이런 게 연결이 돼야 가능하겠지만 그런 네네. 방식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요새는 와이파이가 좋으니까. 특히 이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네, 그렇죠. 시청각 장애인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고 있다면 쉽게 시청각 장애인의 점자 정보 단말기나 다른 브레일 점자 디스플레이 장치에다가 그렇죠. 메시지를 보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좀 고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개발이 개발할 수 있는 그 예산이 필요할 텐데. 네네. 아무튼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죠. 자, 시청각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보조기를 사용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네. 커넥터라고 하는 네네. 컴파일럿이라는 네네.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네네. 컴파일럿이라는 제품이 있다고요? 네네. 해당 제품은 사실 특별한 보조기기 장치라고 하기보다는 네. 시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 개의 음향 장치를 사용할 때 그거를 동시에 이제 그 보청기와 같은 청각 그 보조기기로 이렇게 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허브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포넥이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허브 장치인데요. 이 장치가 굉장히 그 주목을 받은 이유는 총 8개의 그 음향 장치,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든가 그 데이지 플레이어, 또 집에 여러 가지 음향 기기, 텔레비전 이런 것과 블루투스, 그다음에 FM 송수신, 와이파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채널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고 오디오 잭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요. 네. 일단 연결을 해 놓으면 지금은 텔레비전을 듣고 싶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고 싶다. 지금은 핸드폰의 소리만 듣고 싶다. 네. 아니면 함께 섞어서 듣고 싶다. 이런 것들을 쉬운 버튼 조작만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지금 그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우링 문제도 있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보청기와 중간의 음향 장치 간에 중간에 이제 그 연결을 해주는 허브 장치와 같은 그런 장치가 개발이 돼서 이게 시청각 장애인 전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하지만 그 외국에서도 지금 시청각 장애인들이 독서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네. 어느 정도 그 청력이 있으신 경우에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튼 그
간단한 방식, 뭐 진짜 네네. 허브라는 방식으로 네네. 시청각장애인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커넥터가 네네.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컴파일럿 동작 방법까지 알려주신 거죠? 네,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잭으로 연결해야 되는 장치는 상대편 스피커 포트에다가 오디오 잭을 연결한 다음에 예. 컴파일럿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고요. 또 블루투스. 그다음에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FM 송수신 기능을 많이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은 이제 또 FM 채널을 통해서도 연결을 할 수 있고 몇몇 그 스피커라든가 오디오 장치들도 FM 송수신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8개의 장치를 동시에 연결을 지어놓고 네. 스위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사이클 하면서 원하는 장치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동작 방법이어서 조작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국내는 뭐 구할 수도 있을 모양이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네, 포넥 컴파일럿 하면은 네. 쉽게 검색하셔서 해당 웹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가격은 그렇게 이렇게 저렴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300불 아무래도. 정도 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약 400, 저렴한 것 같진 않지만 네. 여러 개의 그 음향 장치,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점자 정보 단말기, 데이지 플레이어, 또 텔레비전, 또 핸드폰, 네. 이만해도 4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렇게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잔존 청력이 좀 있으신 시청각 장애인 입장에서는 매번 장치를 연결하지 않고 네. 쉽게 특히 이제 보청기와 하울이 문제라는 이런 부분 없이 좀 쉽게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300불이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네네. 돈이군요. 단순 허브로 봤을 때 좀 비싼데 그래도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또 시청각장애인들에게는 난청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네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제품 성능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가요? 일단은 대부분의 블루투스 오디오 장치들과 제가 볼 때는 평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듣기만 할 때는 상당히 양질의 음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결할 경우에는 이제 이 스피커 기능, 마이크 기능이 같이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음질이 좀 끊기거나 또는 좀 탁하게 음질이 품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블루투스를 이용한 여러 가지 오디오 장치들, 특히 스마트 기기와 연결하는 장치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서 이건 컴파일럿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블루투스 통신을 통한 오디오 전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표준화되고 있는 블루투스 4.0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장치에 좀 도입이 되면 이런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전송 대역하고 좀 문제가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컴파일럿 같은 경우도 목에 이렇게 걸게 돼 있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전력 설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오디오를 수신할 때보다는 오디오를 수신하고 동시에 마이크를 발신하는 송신. 이런 네. 동작을 할 때는 좀 기계에 좀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죠.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조금 무선 통신의 발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얘기를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이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얘기를 좀 오래 좀 드리고 싶은데 또 시간 한계상 오래 드릴 수 없는. 또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우리 시청각 장애인용 보조기기가 개발되면은 제가 지체하지 않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발이 먼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청각 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그널만 들으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 팬들이 깜짝 놀란대요. 왜요? 팟캐스트를 이제 다운 받아서 듣다가 이 시그널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대된다 이런 뜻이겠죠. 네,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민경 영상해설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간 스포츠 이민경입니다. 네,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그런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다운 좀 받아주세요.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다운 좀 많이 받아요. 안 그래도 페이스북에 네, 다운받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작가님께서 안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다운 좀 많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저희가 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재밌는 소식,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려면 그럼요. 애청자가 있어야겠죠. 그럼요. 애청자 여러분 많이 다운 받아주세요. 저번 주에도 굉장히 스펙타클한 경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또 엄선을 해오셨죠. 예, 엄선을 당했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준비한 하이라이트 영상 총 3가지인데요. 축구 하나, 배구 하나, 야구 하나. 축구 오랜만이에요. 축구 오랜만이네요. 네.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골을 넣었다는 얘기인데. 스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스포 이 정도 스포는 뭐. 그러게요. 네. 네, 오늘 해설은요, 시간 순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경기를 먼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3월 31일 수원에서 진행됐던 수원 홈 개막전이에요. 이거. 네. 일단 봐야겠어요. 네, 영상 듣고 해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또 시구가 3분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마운드에는 아무도 없어요. 네, 지금까지 프로야구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유례가 없었던 시구입니다. 네. 자, 과연 시구가 어디서 어떻게 전개될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그렇습니다.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 전광판에서 공이 홈플레이스로 들어오는군요. KBO 역사상 이런 지구는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KT위즈가 수원 홈 개막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시구를 하고 가장 화끈한 그런 그렇습니다. 장면을 팬들에게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마도 KT 위즈의 그 다부진 게임을 기대하는 많은 야구 팬들의 염원, 그리고 막내 구단이지만 정말 열심히 싸워달라는 많은 야구 팬들의 염원이 함께 담긴 아주 멋진 시구였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뭐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야, 전광판에서 이렇게 예, 시구를 하는 장면은 대단히 인상적인데요. 그렇습니다. 멋집니다 정말. 네, 스포티비 유튜브 채널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정말 유례가 없는 이건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하실 야구를 것 뭐 같아서. 항상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이런 장면 처음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시구라고 하면은 그럼요. 사람이 올라오잖아. 거잖아요. 네. 네, 들으신 것처럼요. 이번 영상은 경기 영상이 아니고요. 개막식에서 시구 영상이에요. 네. 이날 화요일에 수원에서 KT 위즈 대 삼성 라이온즈 개막식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 경기에 앞서서 이제 진행된 영상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영상 처음부터 화면에는요.
전광판이 계속 나와요. 오호. 네, 전광판 비율이 가로 4, 세로 1, 요 정도 비율이거든요. 오. 네, 새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거거든요. 아, 그럼 수원 경기장이. 원래 수원 야구장이었다가 네. 수원 KT 위즈파크로 바뀌었어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야구를 네. 네, 그래요. 네. 아니 KT 위즈파크가 네.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음. 공중에서부터 지금 리모델링한 경기장의 모습을 지금 되게 영상을 멋있다면서요? 찍었어요. 네, 멋있어요. 이게 부채꼴 모양이에요. 네. 그 배트를 휘두르는 타석 있잖아요. 네. 타석을 중심으로 부채를 잡는 손잡이처럼 돼 있고요. 우와. 그 외야 쪽이 부채를 펼쳤을 때 모습으로 돼 있어서 야구장 그 1루부터 3루 끝까지 파울 라인이 있잖아요. 네. 그 파울 라인이 부채를 다 펼쳤을 때 부채 살처럼 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음. 부채꼴 모양의 경기장이라고 멋있는 생각하시면 경기장이네요. 네, 그래서 대낮에 지금 시간은 저녁 6시 6시 반이고요. 네. 그리고 이날 또 날씨가 좋지가 않았어요. 네. 심지어 비가 와서 경기가 취소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낮에 찍어 놓았던 영상이 나오니까 좀 밝게 보여요. 수원 시가지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고요. 네. 이 전광판에서 영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왼쪽 아래 기상 정보가 자막으로 계속 나옵니다. 네, 취소될까 안 네, 될까 막 이렇게 혹시나 궁금하시는 해서. 분들이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보이는 정보니까 저는 전달을 해드려야죠. 그럼요. 이런 정보가 스포츠 채널, 왜냐면 스포츠 채널 저희는 귀로만 듣거든요. 예. 그러고 보니까 어떤 게 자막으로 올라오는지 잘 모르니까 이런 정보는 굉장히 소중해요. 네. 그래서 그 자막에 보면요. 날씨 비 조금, 온도 13도, 습도 85%, 풍향 북동풍, 풍속 2.0m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이제 전광판 영상에는요. 그 시가지하고 KT 위즈파크가 나오다가요. 네. 공이 나와요. 야구공이. 야구공. 야구공이 날아갑니다. 네. 흰 구름이 가득한 높고 맑은 하늘을 향해서 막 날아가요. 어허. 지금 누군가에게 던져진 거죠. 어허. 야구공이 하늘을 날다가요. 도시의 높은 빌딩 사이를 막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지나가더니 갑자기 야구공에 불꽃이 붙어요. 헉. 불꽃이 붙어서 화염에 휩싸인 그 공이 정면으로 전광판을 보고 있는 관객들을 향해서 날아옵니다. 이야. 날아오다가 이게 영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전광판 위에요. 위에서 실제로 불꽃이 붙은 야구공이 떨어져 내려와요. 네, 이게 지금 피아노 끈으로 연결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야, 신기하다. 네, 근데 속도가 마술이다, 엄청 마술. 빠릅니다. 이야.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그런데 이때 지금 타자석에는 KT 위즈 캐릭터 인형 탈을 뒤집어 쓴 타자가 배트를 잡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하늘에서 날아오는 그 시구볼 치려고 하는데 이 볼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럼요. 결국 헛스윙해요. 야. 헛스윙을 하는데 이 타자는 헛스윙을 한 상태에서 보통 헛스윙을 하면은 배트를 내리잖아요. 네네. 근데 배트를 들고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놀랐지 자기도. 예, 그것도 그렇고 이 KT 위즈 캐릭터를 좀 더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네. KT 위즈의 위즈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법. 예, 마법. 그 위자드 그리고 위즈 그런 네, 뜻인데요. 네. 마법, 또 마법사, 마녀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KT 위즈 캐릭터 모자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네, 마녀 모자예요. 아, 마녀. 마녀 모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윗부분으로 갈수록 좁고 뾰족해져요. 네. 그리고 챙은 엄청 넓습니다. 네. 둥그렇게 앞뒤를 다 두른 챙이고요. 네. 모자 색상은 검은색이에요. 네. 네. 그리고 캐릭터의 눈매가 되게 날카롭게 돼 있고요. 네. 눈썹이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이빨도 송곳니 2개가 뾰족하게 나와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표정이 되게 비웃는 표정이에요. 장난기 가득한. 네네. 네. 그 지금 타석에 있는 타자가 그 캐릭터 인형을 쓰고 배트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 캐릭터를 홍보하고 있고요. 네. 지금 날아온 이 시구볼. 네. 바닥에 박혔어요. 어머나. 바닥에 박혔는데 다행히도 혹시나 불이 날 때를 대비해서 그 박스가 앞에 네. 마련이 돼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네. 준비를 했겠죠. 저런 식으로 하겠다고. 네. 네. 그래서 그 불꽃이 붙었던 시구볼은 바닥에 이제 떨어져 내려왔고요. 네. 지금 객석에 이제 관중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럼요. 깜짝 놀라서 이제 소리 지르고 서서 보고 하는데요. 관중들도 그 마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날 KT 나눠줬어. 위즈 네, 공짜로 무료로 공짜로 네. 무료로 이 모자를 다 나눠줬다고 해요. 네. 그래서 흰색 우비와 대비돼서 이 검정색 오. 모자를 쓰고 있어서 네. 비가 와도 얼굴에 비가 뿌리지 않았어요. 오. 네.
네, 사실 부슬비가 조금씩 내렸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경기장 하늘은 약간 어둡지만 그 환한 조명이 비추고 있고요. 네. 폭죽이 터집니다. 지금 1루와 3루 쪽에 파울라인부터 시작해서 경기장 외곽으로 폭죽이 이 공이 땅에 박히자마자 차례로 펑펑펑펑 터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폭죽이 터지면서 흰색 연기가 자욱하게 하늘로 올라가고요. 네네. 여기까지 영상이 끝납니다. 네. 야, 참 멋진 영상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궁금한 부분 좀 해소됐고요. 네. KT 위즈파크의 자세한 모양 설명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막내 팀인 KT 위즈 네, 유경필 날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이날 경기가 참 패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삼성이 초반부터 6대0으로 경기를 이끌어갔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KT 히어로인 마르테 선수가 말로 홈런을 터뜨려서 역전을 했었습니다. 네. 역전까지는 아니고 동점까지 만들었다가 갔었어요. 네. 그런데 결국 재역전을 당하면서 6대8로 패했습니다. 네. 자, KT 위즈 파크의 개막전 경기 시구 장면을 해설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장면. 네, 다음 영상은 배구 영상이에요. 네.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안산에서 진행된 삼성화재 그리고 OK저축은행 네.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네. 영상 듣고 해설 이어가도록 할게요. 송이채 서브 이강주 유광우 다시 시간차 원앤 캐치 수비가 됐습니다. 이민규의 토스 그리고 송명근 오픈 이강주 유광우 레오의 오픈 다시 한번 살렸습니다. 그대로 넘어간 볼을 불안한 가운데 2단 연결 레오의 오픈 살아있습니다. 레오 꽂힙니다. 직선 공략. 자, 레오의 능력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한 점은 정말 양 팀의 랠리가 된 상황에서 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포인트를 못 냈다면 2점 차이가 나는데 지금 동점을 가져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삼성화재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군요. 네. 자, 남자부에서 좀 볼 수 없는 아주 긴 랠리가 이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사실 이 영상 다음을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한 거예요. 네네. 다음 부분이 결과가 되게 화려한데 앞서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네네.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경기죠. 그렇죠. 자, 유니폼 먼저 말씀드릴게요. OK저축은행은 아래는 갈색 셔츠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공사용 벽돌색이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벽돌이라고 하면은 빨간 벽돌 네, 많이 맞아요. 생각하죠. 붉은색이에요. 가까워요. 그것과 매우 가까운 갈색입니다. 네. 네. 그리고 위에는 노란색 티셔츠입니다. 네. 등번호는 노란색 티셔츠에 하의와 같은 갈색 글씨가 들어갔고요. 네. 삼성화재는 아래 위 파란색의 흰색 글씨, 익숙한 유니폼입니다. 왼쪽 위에 자막 나와요. 4세트고요. OK저축은행 대 삼성화재 2대1 상황입니다. 그렇죠. 삼성화재 레오 선수는요. 주간 스포츠에서 이미 다뤘었는데요. 아, 그럼요. 네, 워낙 활약을 하던 진짜 신. 선수였어요. 네. 공격의 신, 네. 스파이크의 신이죠. 그렇죠. 네, 삼성화재 메인이에요. 그렇죠. 네. 메인 공격수. 네. 그런 삼성화재가 현재 지고 지금 있어요. OK저축은행 2년 된 팀이거든요. 그렇죠. 한 김세진 세트. 감독도 젊어요. 맞아요. 지금 한 세트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게다가 지금 결정전이잖아요. 마지막 그럼요. 세트 지금 네 번째 세트이기 이거 지면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가져와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네 세트에서도 지금 6대5 상황입니다. 허허. 빨리 이 6대5를 동점으로 만들고 역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박진감 넘치는 접전이 이어집니다. 영상에서요. 네. 현재 왼쪽이 삼성화재 진영이고요. 오른쪽이 OK저축은행 진영. 네. 저축은행에서요. 송이채가 강하게 서브를 넣습니다. 네. 네트를 지난 공 이강주가 언더핸드 패스로 받아냈고요. 네. 유광우 선수 진영 가운데에서 네트 바로 앞에서 높게 토스를 해줍니다. 네. 뒤에서 날아온 레오 선수 강하게 스파이크. 네. 저축은행으로 날아간 공 아웃라인 바로 앞에서요. 받았어요. 서브를 했던 송이채 선수가 점프를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겨우
뻥 하고 받아냅니다. 받아냈어요. 센터에서 이민규 선수가 토스 해주고요. 네. 진영 아래쪽 네트 바로 앞으로 달려나온 송명근 선수가 높이 점프를 해서 몸이 뒤로 휘어졌다가 강하게 스파이크 날립니다. 그런데 하지만 삼성화재 이성규 선수 손에 맞고 공이 약해졌고요. 네. 이강주 선수가 받아냈고요. 유광우 역시 위쪽으로 토스 해줍니다. 네. 다시 레오 저축은행 위쪽에서 강하게 스파이크. 그런데요. 이민규 선수가 언더핸드로 야. 무릎을 꿇고 슬라이딩을 해서 간신히 받아냈습니다. 공격의 신의 공격을 다 받아내고 있어요. 네, 이민규 선수 참 대단해요. 네. 경기장 밖으로 날아갈 듯한 공이었고 워낙 레오 선수 스파이크가 세잖아요. 세요. 네. 네, 그래서 그 공 사실 받아내도 살리기가 어렵거든요. 아프기도 하겠어요. 네, 정말 아프죠. 그리고 무릎 꿇고 지금 슬라이딩 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서브 넣었던 송이치 선수가 오버핸드로 받아냈습니다. 아하. 받아내서 삼성화재로 공격은 못했고요. 넘겼죠. 일단 겨우 간간히. 넘겼어요. 어렵사리 맞아요. 넘겼다고 하죠. 맞아요. 네. 경기장 아래쪽에서 리시브된 공 이강주 선수가 오버핸드로 올렸고요. 네. 위쪽에서 또다시 레오 선수 점프해서 스파이크. 예. 그런데 공이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아하. 네트 앞에서 블로킹하는 저축은행 선수들 수비에 막혔고요. 다시 넘어온 거죠. 네, 바닥에 떨어질 뻔 했는데요. 오호. 뒤쪽에서 슬라이딩, 대자로 슬라이딩에서 튀어나온 고준용 선수가 아하. 오른팔로 겨우 쳐서 살렸습니다. 살렸다. 네. 야. 이강주 선수 또 높게 토스해주고요. 위쪽에서 점프해 오르는 레오. 강 스파이크를 하는 척 했어요. 네. 페이크하고는 저축은행 코트 정 가운데 살짝 밀어넣기. 밀어넣기. 선수들 없었습니다. 공 떨어졌고요. 아하. 바로 득점돼서 4세트 6대6 동점이 만들었습니다. 됐어요. 네, 레오하고 다른 삼성화재 선수들 모여서 서로 어깨 두드리고요. 아, 수고했어. 네, 네. 머리 부비부비 하면서 다독여줍니다. 뭐 무슨 말들이 오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네 번째 세트만 극복하면 이길 수 있어. 동점이야. 그러니까 우리 힘내. 어. 뭐 이런 말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화재와 OK저축은행의 팽팽한 챔프전 접전 영상 안내해드렸어요. 네. 네. 그런데 결과는 네, 결과는 참 안타깝게도 4세트에서 삼성화재가 사실 가져왔었어야 됐는데요. 결국 24대 23이 됐어요. 네. 그래서 동점을 만들어서 듀스까지 가야 연장으로 되는. 갔었어야 됐는데 네. 마지막 레오 선수가 24대 23에서 서브를 가져왔는데 넣었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이잖아요. 이거 듀스 가야 되는데 레오 선수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럼요. 네. 마른 침을 꿀꺽꿀꺽 몇 번을 삼켰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다가 엄청 강하게 서브를 넣었거든요. 네. 정말 강하고 빠르게 가던 공이 네. 네트에 걸렸어요. 네. 네. 이렇게 돼서 네. 동점 만들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3대1 네. OK저축은행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배구계는 네. 삼성화재가 망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승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아니 레오 선수는 삼성화재에서도 히든카드죠. 또 네. 삼성화재는 1등 팀인데 네. 지금 창단 2년 된 OK저축은행한테 지금 졌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요. 그래서 삼성화재가 이 왕좌가 무너지면서 배구가 재밌게 됐습니다. 네, 뭐 지금 기자들 기사 올라온 거 보니까요. 네. 뭐 신흥 강호의 탄생이다 나오고요. 김세진 김세진의 감독, 네 인터뷰 영상 깔렸어요. 네. 네, 그리고 이날 또 활약을 했던 또 OK저축은행 선수죠. 송이채 선수, 송이채 선수 나오고요. 뭐 영상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OK저축은행이 정말 스타가 됐습니다. 이번에. 네. 이야, 대단한 영상 잘 봤습니다. 어우. 이 송이채 선수 그리고 송명근 선수. 네, 또 스타가 또 있었군요. 네. 어쨌든 OK저축은행은 게 또 대단한 용병 시몬이 있었어요. 맞아요. 시몬이 있었는데 시몬이 다쳤어. 네. 아픈데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또 해서 우승을 또 일궈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몬 선수가 사실 중간에 이제 교체돼서 나가긴 했는데요. 네. 그 앞에까지 참 많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네. 2대1로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국내 선수의 활약 그리고 엄청난 용병 시몬 너는 아니냐. 네, 어쨌든 시몬의 활약까지 더해져서 OK저축은행이 배구계를 접수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 봐야죠. 네. 마지막 영상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 영상입니다. 자, 요즘 프리미어리그 하면은 단연 그의 영상이죠. 네. 그 누굴까요? 미들라이커. 네.
미들라이커 네. 좋네요. 네. 네. 미드필더 기성용 선수. 스트라이커. 네. 미드필드 스트라이커. 미들라이커. 네, 미들라이커 기성용 선수 영상입니다. 엊그제 토요일 밤 11시 경기였어요.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스완지와 헐시티, 스완지 시티와 헐시티의 경기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듣고 해설 이어가도록 할게요. 테일러 내주고 시그루드손 짧은 패스. 좋죠. 자, 성공했습니다. 찬스입니다. 시그루드손 하지만 네. 걷어냅니다. 자, 아직 살아있습니다. 마크는 수비 슈즈 쉘비. 네. 기성용의 선제골입니다. 네, 7호골이죠. 네. 자,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 기록을 한 골 더 추가하는 기성용입니다. 올 시즌 헐시티전만 되면 쉘비, 기성용 쌍두마차군요. 네. 둘이서 아주 척척 잘 호흡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헐시티 경기에서 두 경기 모두 골을 기록하는 기성용이 됩니다. 네, 이번에도 존조 쉘비의 슈팅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여기서 시그루드손이 재차 압박하면서 좋았고요. 쉘비의 이 슈팅이 워낙 좋았어요. 이 슈팅. 네, 자, 리바운드를. 키퍼가 막아냈고, 자, 리바운드 골을 기록하는 기성용입니다. 네. 기성용 선수는 혹사를 시켜야 됩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오프닝 때 얘기한 게 그대로 맞아 떨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는 지쳤을 때 오히려 공격 포인트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네. 항상 상당히 지쳐 있는 그 타이밍의 경기 때 공격 포인트들을 많이 기록을 하는데 오늘도 골입니다. 자,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담당하는 약간은 수비적인 미드필더의 역할 속에서 한 시즌에 7골을 기록한다는 건 정말 쉽지 대단하네요. 않은데요. 네. 자, 지금 보니가 빠져있기 때문에 뭐 단연 팀 내 최다 골입니다. 골이죠. 팀 내 최다골을 넣은 수비형 미드필더. 네. 축구 역사상 좀 길이 남을 네. 그런 얘기인데 네이버 스포츠에서 영상 가져왔고요. 자, 영상 해설 해주시죠. 시간이 없네요. 네, 미들라이커가 정답입니다. 네. 빠르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유니폼부터 스완지는 아래 위 흰색이고요. 글씨는 검정색. 헐시티는요. 꿀벌 같아요. 호박벌 상상하게 하는 유니폼입니다. 네. 셔츠는 검정색이고요. 티셔츠는 노란색에 검정색 줄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노란색 타이즈를 신었습니다. 현재 시간 17분 지났고요. 경과했고요. 네, 전반전이군요. 네, 스완지 대 지금 스완지 시티 대 헐시티 0대 0 상황입니다. 네. 왼쪽이 헐시티 진영이고요. 오른쪽이 스완지시티 진영입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헐시티 진영 아래쪽 코너 그리고 페널티 라인에 몰려 있습니다. 공을 몰고 있는 선수는 센터에서 아래쪽 페널티로 넘어오고 있는 스완지의 테일러 선수예요. 페널티 라인 코너 쪽에 있는 같은 편 시구드로손 선수에게 패스 연결했고요. 네. 시구드로손이 다시 같은 팀 선수에게 페널티 라인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수비 들어오고요. 패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페널티 라인 못 미친 가운데에서 슈팅을 시도로 하려는 시구드로손. 하지만 정면에서 태클을 당합니다. 달려온 헐시티 선수에게 공 뺏겨서 뒤로 걷어내졌습니다. 네. 그런데 센터라인과 페널티 라인 정가운데에 빠져있던 쉘비 선수. 헐시티 수비진이 페널티 라인에 포진해 있어서 지금 쉘비 선수 옆에는 수비수 없습니다. 어허. 네, 쉘비 선수 그 자리에서 오른발로 침착하고 강하게 중장거리 슈팅. 네. 그런데 이 엄청 강한 공을 골대로 직진이 바로 됐거든요. 어허. 바로 이건 들어갈 공이었어요. 그런데 헐시티의 골키퍼 맥그레거 호수비였습니다. 정말. 슈퍼 맥그레거가 네, 슈퍼 세이브였어요. 정말 점프를 해서 온몸으로 공을 쳐냈습니다. 네. 양손으로 들어 누워서 공을 쳐냈고요. 골라인 밖으로 굴러나와서. 굴러나왔는데 네, 그런데 이때다 기회를 잡아서 달려나가는 우리 미들라이커 기성용. 네. 골키퍼 맥그레거가 아직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어허, 일어서지도 그럼요. 못한 상황에서 그럼요. 기성용이 왼발로 살짝 슈팅합니다. 네. 골키퍼 머리 옆 스쳐 지나서 골대 왼쪽에 꽂히는 공. 이야. 기성용 선수의 7억 골이었어요. 야, 골 냄새를 맡았다. 네, 그렇습니다. 골대를 바라보고 왼쪽 지금 화면 아래쪽 코너로 기성용 선수 뭐 달려 나와서 또 지금 코치진들과 끌어안고요. 셀레브레이션. 네, 셀레브레이션 하고요. 지금 보면요, 5, 6, 7호 골 전부 쉘비 선수와 함께 만들어낸 합작이었어요. 쉘비가 없었다면. 네, 항상 기성용 선수는 쉘비가 스트라이킹 했을 때 넣지 못했을 상황을 백업하기 위해서 항상 지금 옆에서. 그게 제가 볼 땐 작전 옵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맞아요. 이건 하이에나처럼 이게 옵션이었습니다. 네. 둘이서 제일 친한 것 같아요. 끌어안고 서로 머리 부비고요. 네. 뭐 지금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 끝났고요. 네. 이날 경기는요, 쉘비 선수가 슈팅이 좋았고요. 해서 앞선 6호 골 그리고 5호 골 도움까지 해가지고요.
지금 기성용 선수가 선제 분위기를 잡아줬잖아요. 그렇죠. 수완지가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예, 수완제 성적을 올리는 1등 공신은 네. 쉘비와 기성용. 기성용입니다. 미들라이커. 예, 미들라이커 기성용을 기억해 주시고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7월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 힘드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항상 스포츠 영상 특히 이런 건 참 즐겁고 유쾌하니까요. 재밌어요. 그래, 박진감 넘치게 설명해 주셔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영상도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4월 6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